안녕하세요. 박하하루입니다. 제가 지내는 이곳엔 7년 만에 눈이 내렸어요. 정말 따뜻하기로 유명한 이곳에도 이렇게 강추위와 폭설이 내린 걸 보고 다른 지역은 또 얼마나 더 추울까 걱정이 앞섭니다. 모두들 추위에 별탈 없이 감기 걸리지 않고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논어로 만나보려 해요. 논어라 함은 공자와 그의 제자들의 언행을 적은 유교 경전인 사서 중의 하나입니다. 2500여 년 전 공자는 팀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고 교육해야 할지를 고민했다고 해요. 그 당시 그가 사용한 여러 과학적 방법들은 지금 우리가 연구하는 것과 거의 일치한다고도 하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나로 살아가기, 리더로 살아가기 위한 인생의 주춧돌 같은 책. 미디어 숲에서 제작하고 판덩이 지은 나는 논어를 만나 행복해졌다. 새해, 새 기분으로 함께 만나볼게요. 임사이구 호모이성. 성공하는 사람은 용기와 만용의 차이를 안다. 공자가 안연에게 말하길, 써주면 행하고 버려지면 숨는 것을 오직 나와 너만이 가지고 있구나. 자로가 말하길, 스승님께서 삼군을 통솔하게 된다면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공자가 말하길, 맨손으로 범을 잡으려 하고 맨몸으로 강을 건너려다가 죽어도 후회하지 않을 사람과 나는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일에 임함에 두려워하고 계획하길 좋아하여 성공하는 사람과 함께할 것이다. 공자가 제자 안희에게 말했다. 써주면 행하고 버려지면 숨는 것을 우리 두 사람만 할 수 있지 않느냐? 여기서 써주면 행한다라는 것은 나라가 필요로 한다면 즉시 관직에 오른다는 뜻이다. 버려지면 숨는다라는 것은 관직에 임용이 되지 않으면 담담하게 집으로 돌아가 수련하고 배움에 힘쓴다는 것이다. 공자도 나라가 필요로 했을 때 대사구라는 관직을 맡았다. 하지만 나라의 제사 음식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자 관인을 두고 떠났다. 노나라 군왕은 제사 음식을 관리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이는 영광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공자에게는 이러한 영광이 돌아오지 않았다. 며칠간 기다렸던 공자는 관인을 두고 국경을 넘는다.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 험난한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써주면 행하는 것과 버려지면 숨는 것 중 쉬운 일은 하나도 없다. 어떤 관직을 맡아달라는 제안이 오면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고 일이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아 되돌아올 나쁜 평판을 걱정하거나 자기 이익을 헤아리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나란 일이 주어졌을 때 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용기와 능력, 책임감이 필요하다. 영국 아편 상인들을 내쫓았던 청나라 정치가 임칙선은 만일 국가에 이롭다면 목숨도 바칠 것이니 어찌 화복을 이유로 피하겠는가? 라고 말했다. 버려지면 숨는 것도 하기 힘든 일이다. 기대하던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은 상처받고 나라를 원망할 뿐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모욕을 당했다는 생각에 집에 돌아와서도 쉽게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한다.
버려지면 숨는 것은 집으로 돌아와 수련하고 배움에 정진한다는 뜻이다. 공자는 안회와 자신은 이 두 가지 점을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제자인 안회 입장에서 공자의 말은 칭찬이었다. 옆에서 동료의 칭찬을 들었던 다른 제자 자로가 서운했던 모양이다. 일찍부터 공자를 따라다니며 공부했던 자로는 수제자로 인정받고 싶어 했다. 기분이 상한 자로가 공자에게 물었다. 스승님께서 전투를 이끌어야 한다면 어떤 제자를 데리고 가시겠습니까? 자로는 안회가 몸이 약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런 질문을 했고, 이를 알아챈 공자는 자로에게 매정하게 말했다. 맨손으로 범을 잡으려 하고 맨몸으로 강을 건너려 하는 것은 무작정 용기만 믿고 경솔하게 행동하는 사람이다. 수제에 등장하는 영웅호걸 무송도 호랑이를 막대기로 때려잡았다고 하니 맨손으로 호랑이와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가. 맨몸으로 강을 건너는 일도 마찬가지다. 생명은 소중한 것이다. 죽어도 후회하지 않겠다며 만용을 부리는 사람을 공자는 경계했다. 전쟁이 발발해 나라가 위험에 처했는데 전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 옛날에는 자신의 죽음으로 군왕에게 보답했다. 비록 싸울 줄은 모르나 자신은 비겁하지 않다며 목숨을 걸고 군왕에게 충성심을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나라에 도움이 될까? 공자는 죽어도 후회하지 않는 태도는 단지 무모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공자는 모든 생명은 소중하기에 자신의 목숨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그는 일을 할 때 두려워하고 계획하길 좋아하여 성공하는 사람과 함께하겠다고 말한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용기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위험한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진정으로 용기 있는 행동이다. 용기와 만용을 구분할 줄 아는 진지함이 필요하다. 요즘에는 진지한 자세가 부족한 청년들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놀이라고 표현하며 진지하게 열심히 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MBA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만나보니 꽤 많은 학생이 시험을 위해 특강을 듣는 것을 숨기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가령 이런 식으로 그들은 생각한다. MBA 시험을 준비하려고 특강을 듣는 거야? 집에서 혼자 책으로 공부하면 충분하잖아. 무언가에 몰입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고지식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너무 남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MBA 과정을 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들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해야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한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자신은 이미 시험 준비를 다 해서 문제없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다. 요즘 말로 하면 쿨해 보이고 싶은 것이다. 어떤 일이든 그 일의 어려움을 알아야 책임감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실제 상황에 근거해 진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사소한 모든 부분까지 대처 방법을 세워놓아야 해당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공자의 말처럼 반드시 일에 임함에 두려워하고 계획하길 좋아하여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정진해야 한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쟁의 모든 세밀한 부분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군대가 몇 명의 병사를 수용할 수 있고 그들을 이끄는 데 필요한 식량 보급을 위한 곡창이 얼마나 있으며 보유한 대포가 몇 대인지 나폴레옹은 지형 지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파악했다. 나폴레옹과 같은 태도가 바로 일에 임함에 두려워하고 계획하길 좋아한 사람이다. 하지만 그러한 나폴레옹도 결국엔 실패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 60만 대군을 이끈 러시아 원정에서 나폴레옹은 무모했다. 참모들이 러시아 원정길에는 곡창이 많지 않고 보급이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이미 여러 전투에서 승리해 자만해진 나폴레옹은 계획을 무모하게 밀고 나갔다. 예상대로 러시아는 나폴레옹의 대군이 후퇴하면서 물자를 조달할 수 없도록 곡창을 파괴하고 도주하는 작전을 펼쳐 프랑스 군대를 굶주리게 했다. 아무리 작고 하찮은 일에도 다 순서가 있고 원리가 있다. 이를 무시하고 덤비는 태도는 대단히 위험하다. 사유하고 고찰하고 깊이 사색해 나서야 할 때와 물러설 때를 파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자의 눈에 안회가 특별해 보이는 이유다. 어떠셨어요? 용기와 만용 중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처음에 용기 있게 시작한 일이 만용으로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밤이셨길 바랍니다. 제가 낭독해드린 부분 외에도 인생의 길잡이가 될 만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으니까요.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2022년 올 한 해도 잘 살아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 만용이 아닌 용기 있는 삶을 사시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그럼 따뜻한 밤 보내세요.